절정의 순간에 은퇴한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인물들 이야기할 때도 이 물러나는 이야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토사구팽과 더불어서 그죠? 물러날 때 물러나지 못해서 숙청당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절정의 순간에 물러났던 인물로서 우리가 법녀하고 장량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인물로서 우리가 범종하고 한신 이야기를 대비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량은 법녀하고 더불어서 가장 절정의 순간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물러서서 일생을 만년을 평화롭게 마무리한 인물로 유명한데요. 장량은 사당에 그 장량의 일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비석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소개했던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알지자 멈출지자, 지지라는 것, 그칠 줄 아는 것, 멈출 줄 아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물러날 때를 아는 것, 이게 그 경지가 얼마만큼 그 어려운가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글자, 두 글자가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성공불거를 소개했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공하면 다음 자리로 옮겨갈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성공하고 난 다음부터 다음 자리로 옮겨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과정이 성공하기까지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진퇴 문제가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량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그런데 장량 사당에 가보면요, 이 두 글자 말고도 또 다른 글자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장량 사당을 찾았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글자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한만호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사한만호, 한나라의 만호를 사양했다는 뜻입니다. 장량이 1등 공신이 되고 난 다음에 서한 삼거리라고 말씀드렸죠. 1등 공신이 되고 난 다음에 황제였던 유방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데, 한나라 땅 만호, 호구수로 따져서 만호, 어마어마한 호구입니다. 한 호에 4-5명을 잡아도 인구 4-5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기가 마음 놓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 군을 통째로 받았다는 얘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장량이 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한만호가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호나 되는 땅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걸 사양했다. 자기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장량. 그렇죠? 그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만호를 사양했습니다. 왜 사양할 수 있었느냐? 이게 바로 장량이 물러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겠죠. 그죠? 그것만 파악이 가능하다면. 장량은 첫 번째 사만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그러면은 리더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유방이라고 하는 리더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통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법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나라 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법녀가 문종에게 같이 은퇴하자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월나라 왕 구천은 어려울 때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난 다음에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머뭇거리다가는 나중에 큰 코를 다치기 쉬우니까 같이 은퇴하자라고 권유했던 겁니다. 장량도 유방이라는 사람의 속성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천하가 재통일되고 난 시점에서 과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한 두 번째 통찰력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리더와 자기 자신의 속성과 역할에 대한 통찰력이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무욕의 경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줄 아는 무욕의 경지. 이게 장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흔히들 앞이 안 돼가지고, 그죠?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앞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미련이죠, 그죠? 예. 물질적인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출세, 명예, 여기 무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욕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장량이 제안받았던 만호와 같은 물질적인 것도 또 들어가지만은 자리도 들어갑니다. 명예라는 거죠. 그죠? 높은 자리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경지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이루어지면 무욕의 경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 통찰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욕의 경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욕심이 없는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판이나 이런 쪽에 뛰어들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량은 철저하게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또 천하쟁패라는 굉장히 혼란기에 뛰어들어서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점차 리더의 속성을 통찰해 나가는 과정, 또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 자신의 위상을 통찰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욕의 경지까지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권력과 인간의 속성 그리고 그 본질을 체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경지입니다. 장량의 경지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서 세태와 민심을 통찰하는 경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량은. 그래서 유방이 태자를 폐위시키고 어린 여의를 앉히려고 하는 것조차도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태의 요청이 있었긴 합니다만 장량은 그 당시에 유방도 데려오지 못했던 상산사오를 데려와가지고 모셔와가지고 태자를 보좌하게 만들므로써 유방이 가지고 있던 태자 폐위의 마음을 접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권력과 인간의 속성 그리고 본질만을 체득한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세태와 민심까지 통찰했던 장량의 지혜가 돋보이는 겁니다. 이런 통찰은 결과적으로 뭘 가져다 주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조직에 있는 리더들 그리고 이 세태와 싸우는 그리고 그 경쟁 상대와 끊임없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리더들에게 장량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고귀한 품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물러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장량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와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거기에 연연했더라면 장량이 원래 추구했던 고귀한 품성, 인격적인 그죠? 하나의 높은 경지 이런 부분들은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물론 장량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또 장막 안에 앉아서 모든 전략과 전술을 수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와 부를 다 누리면서도 편안하게 일생을 마무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장량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고귀한 품성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량이 물질과 명예를 가진 채 편안하게 일생을 마무리했더라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았겠죠. 하지만 장량은 그런 것들을 모두 포기했기 때문에 장량이 가지고 있는 인격 자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걸 저는 고귀한 품성을 끝까지 유지한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끊임없는 자기 수양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량은 그 천하를 재통일하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자기 체면을 걸었습니다. 나는 빨리 은퇴해가지고 신선처럼 적송자와 같이 더불어서 자연계에서 유유히 논일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허약한 체질, 건강 상태까지 이야기를 끼워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체면을 걸면서 자기가 은퇴할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고 적절한 시점에서 물러나서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고 오늘날까지도 장량의 사당에 바로 우리들에게 많은 통찰력을 주는 멈출 때를 아는 것과 성공하면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과 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이 만화와 같은 엄청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갔던 그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이 없이는 고귀한 품성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0개의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성어나 명언을 가지고 그 사기 속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들, 뭐 휴머니즘이라고 해도 좋고요. 또 인간학을 배워본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날 사기가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 뭐 꼭 안 읽으셔도 되긴 합니다만은 사기가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접하고 난 다음에 사기를 아마 읽게 되면 훨씬 더 깊은 그 감회가 돌아올 것이고 또 흔히들 얘기하는 피드백이 굉장히 강하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사기는 사람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에 관한 책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인물만 4,000명이 넘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에서 직업 숫자만 1,300개가 넘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역사학자 사마천이
정치가나 외교가 당시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류의 인간들에게 관심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1300개의 직업 숫자를 한번 이렇게 대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도 불과 100개도 못 가서 아마 멈추게 될 겁니다. 근데 2100여 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1300개나 되는 직업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마천이 접할 수 있거나 직접적으로 접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또 겪고 또 그들의 생활상을 기록으로 남겨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기가 얼마만큼 값어치 있는 책인가, 부가가치를 가지는 책인가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사기는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팩트라도 그 문장이 재미있지 않으면은 요즘 각 기업이나 모든 조직에서 강조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면은 영향을 주지 못하면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무미건조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사마천은 문학성을 같이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력으로 인해서 팩트를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사마천이 사기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그러면 불법과 편법을 통해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사마천은 강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올바른 방법으로 인간답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사마천이 끊임없는 칭송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인간상의 다양한 롤 모델과 멘토들을 사마천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이 순간 내가 이런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기를 들춰서 이런 인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고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이런 롤모델이 나한테 필요하다 하면 역시 그 롤모델을 찾아가지고 멘토를 찾아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들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산 인간들이고요.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물들이고 오늘날까지 이름을 남겨놓은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인데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무조건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린 인물들에 대해서는 사마천은 경멸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고난을 겪고서라도 그걸 극복하고 훌륭한 족적을 남겨놓은 인물들, 누구든지 본받아도 될 만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마천은 아마 이 세상에서 사마천의 사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뷔페 식당과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가서 골라 먹되 최고급 요리들만 진열해 놓은 최고급 요리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세상 최고급 뷔페 요리와 같은 것이 사마천의 사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적절한 아주 썩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아마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사기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드실 겁니다. 사기의 매력에 한번 꼭 빠져보시길 권합니다.